야, 신수를 정리를 하려니까 이것도 참 신수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에 좀 아셔야 되는 기본 사항이 있어요. 신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육친적인 해석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 신살적인 해석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 운성에 관해서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신살들 형충, 파해, 공망, 원진 뭐 있지 않습니까? 귀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아신 상태에서 실제로 신수 강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해서 하자면 다시 또 1년 수업이 되고 이제 최대한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터치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터치는 해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기 조금 뒤에 보자. 16페이지부터는 육친에 관해서 이제 좀 적기는 적어놨어요. 육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가서는 12신살에 관해서 이제 대충 이제 적기는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보통 이제 병신년에 걸리면 어떤 작용들이 있냐면 지살이나 망신살이나 역마살이나 겁살에 거의 다 걸려요. 크게 보면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문구라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대중적인 문구죠. 그것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운에서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거는, 세운에서는 실제로 육친법이 많이 써요. 육친법이. 그래서 시간 나실 때 17페이지에 보시면 세운에서의 육친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늘 좀 한번 읽어보시라. 네,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하에 실제로는 진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 세운을 이제 보통 분석한다 그러잖아요. 세운이 뭡니까? 한 해 한 해의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운은 어디 안에 범주 안에 있습니까? 대운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운의 범주 안에. 네, 원래 이제 이걸 처음에 이 팔자풀이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명에 관해서 풀이를 시작해야 돼요. 명에. 그 명조에 관해서 풀이가 되어야지 실제로는 이 운명적 풀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격용 파트에서는 실제로 격용 파트도 실제로는 원래는 명을 많이 원칙적으로 풀었어요. 그러는데 세월이 흘러 요즘 시점에 문점하러 오시는 고객분들, 모든 게 다 고객의 초점에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고객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언제 잘 되나요? 제가 언제 풀리나요? 이렇게 묻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되면서 운을 80%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용이 틀리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명이 실제로는 70에서 80%를 좌우를 해요. 왜? 자기 운명은 설계도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드라마를 찍는다 하면 시나리오 각본은 명조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보면 우리가 따진다면 고정 영역이 되겠죠. 이미 픽스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적, 변화적인 요소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대운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대운은 이 명조에서 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팔자가 있다. 그럼 이게 각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지 모양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뭐 병이 있고 그다음에 정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임이 있다. 지지 구조도 뭐 인이 있고 신이 있고 미가 있고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대운에서, 대운은 실제로 줄거리거든, 줄거리.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운이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자, 봄이 오면 무엇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겠습니까?
있네요. 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여름이 온다면 야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운에서. 가을이 오면요. 그럼 이런 금의 기운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얘가 들어갔다는 거, 청가는 뭡니까? 우리가 좌표를 할 때 청가는 명이다, 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주연급이에요. 주연.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남들이 봐서 다 알아보는 존재니까. 드러나니까 주연급들이 요때 나오느냐, 요때 나오느냐, 요때 나오느냐예요. 자, 봄의 주연은 누가 주연이겠다? 갑이 주연이겠죠. 그러면 그 반대인 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연은 주연인데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가다가 여름에는 야 주연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 새로운 인물이 발탁이 되어서 다시 드라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정이 주연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는 이때 한참 구박받다가 잠깐 뜸한 것 같다가 가을이 되니까 아니야. 드디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 스토리가 명내에서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전개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니까 대운이니까 뭡니까? 변화라는 변화 요소. 그래서 우리가 큰 대운을 나눠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막 금수로 몰려있는 팔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름 운에 대운에 와 있다. 이 사람은 산에 가고 싶어 하는데 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사람이 노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죠? 큰 계절적 상황으로 따져본다면. 겨울에는 뭐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죠? 사람이 살아갈 때 요 술 전까지, 즉 묘에서 유까지는 요 우리가 일출지문호라고도 하죠. 이미 사람이 활동 영역 구간에 속해 있으므로 이때 내가 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누구도 산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을, 이밀주들 가을을 뭐로 쓰죠? 인성으로 쓰죠. 자, 일단 다 굶어 죽는다? 자, 인성은 재성이 어떻게 되죠? 반대니까, 그죠? 재성, 돈이 메마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밀주들은 가을이라도 먹고 살아요. 왜? 가을 자체가 금기의 영향이고, 어디나 가서도 먹을 열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큰 주안점들은 이미 자연, 대자연의 의미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 과정 하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 대운이 우리가 표현할 때 계절이요, 환경이요, 주거지다. 그 다음에 요 대운 속에서 좀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보는 게 세운이라는 거예요. 세운. 맞습니까? 세운에는 쉽게 말하면 사건이에요. 사건. 즉 대운의 줄거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사건 내지는 상황. 자,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즉 인간관계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월운이 있죠. 자, 월운은 세운의 이 세운을 맞춰 나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그 다음에 일진이 있죠. 일진. 하루하루 문점하는 거. 이제 실제로는 요게 간명할 때 명이 70%, 요거는 실제로는 30%의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신수를 보실 때 접근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일진 같은 거 볼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이제 쿵짝 이론이라고 아시죠? 쿵짝 이론. 네 박자 이론. 자, 올해가 미년이었습니다. 맞죠? 미년.
민년이었으면 제일 뜬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해묘미생이 뜬다는 거죠. 그죠? 해묘미생이 뜨고, 자, 요 앞에 떴던 사람들은, 이거 최고로 뜬 사람. 예? 앞에 떴던 사람과 지금 지는 사람이죠. 지는 사람들은 인호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지금 깨구리 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뜰 사람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박자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진에서 좀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축날이에요. 축날. 네. 예를 들어서 사유 축생 여인이 나한테 문점을 하러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점을 하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사장급이라는 거예요. 오너급. 주동자.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장급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 여인은 우리가 음으로 표현을 하죠. 사유축은 음의 날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회적인 불만이나 뭔가 안 되는 일, 안 풀리는 일이 있어서 나한테 문점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왔다면 반대겠죠. 잘 나가는 사장급이면서도 이 사람 수월하고 편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진만 봐더라도. 근데 일단 그 사람은 여자가 왔잖아요. 자기 거에 더 감명을 받거든요. 이것이 꼭 일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아가서 월운이라든지 세운이라든지 스토리 전개에 이게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쓰인다. 실제로는 명을 보고 그 다음에 대운 파악을 해야 돼요. 대운 파악. 그리고 나서 세운을 파악해야 실제적으로는 감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12운성 배웠는데 12운성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틀린 경우가 나와요. 그거는 대운이라든지 명의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대운이란 것은 계절이요, 환경이요, 주거지.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몇 단계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 대운이란 것은 보통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주로 많이 가감을 해서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글자 자체, 그 글자 자체의 뜻 있잖아요. 자원. 네. 그 글자 자체의 뜻을 실제로는 육친보다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세운 같은 경우에는 폭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글자 자체의 뜻보다는 육친적인 해석을 많이 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공망할 때 뭐라고 배우죠? 오행은 이때 육친적 작용은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없다. 자, 세운에서 육친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 방법에서. 선생님 그러면 대원에서 자원을 더 많이 본다면 육춘도 완전히 안 보는 거 아니냐? 안 보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그 글자, 그러니까 계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대운이다. 네? 신대운인데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봄의 기운이 인년에 문점을 한다. 이럴 경우에 계절이 가을인데 그때 봄바람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럼 요거는
세운적인 뭐 이 육친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이신충이 뭐 이런 식으로 충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변동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게 이제 명내에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팔자에서 명내 그 글자가 명내에 있든지 운에서 오든지 이것도 또 구별을 해둬야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팔자에 신이 있는데 인운이 왔다면 충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방금 이야기한 거는 대운과 세운만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 명조에서는 안 봐. 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첨가가 되는 게 뭐냐면 띠에 의한 12신살이에요. 즉 육친이라는 건 실제로 보면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세운에서 말하는 육친은 그 결과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양식으로 운동성이 발생하느냐를 보는 게 12신살이에요. 그때 여기 12신살을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과거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사 가라 어명이요 그러면 어떡하죠? 다 보따리 사고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회에서는 타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 대가족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는 어때요? 현대는 자율 위주죠. 자율.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개화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개화론의 적용은 어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신데 정리를 해준다면 자기 띠 있죠, 띠. 띠를 장성으로 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범띠다. 범띠다 이러면 범을 장성으로 두는 거예요. 장성으로. 그러면 이게 뭡니까? 술이 지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가 화개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12신살 붙일 때도 우리가 띠에 의해서 붙이는데 이게 제일 큰 토대죠. 그 다음에 마누라가 들어서면 뭐까지 본댔다? 1에서 12신살을 돌린다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개화론 플러스 이제 뭐 낙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요거 똘똘 뭉쳐가지고 알기 쉽게 격각으로 하시면 돼요. 격각. 실제로 이제 격각이 뭐 팔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12운성이에요. 12운성에 의해서 그 제의 영향이라든지 관의 영향, 식상의 크기가 어떠한가 그 세력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각종 신살들이죠. 각종 신살. 그죠? 합충, 형파, 해, 공망, 원징, 그죠? 천을, 긴, 기타 등등 쭉 개강, 백호 이거 쭉 나오잖아요. 각종 신살들. 자, 거기에서 이제 해석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첫 번째, 충. 격가까지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합팔자가 있으면 이제 보는 거죠. 합팔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조건 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올해가 민년이잖아요. 그죠? 민년은 결국에는 무엇을 생하는 작용이더라? 신을 생하는 작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미라는 이는 우물 자체를 갖다가 해석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를 보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석을 해줘버리면 돼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팔자 안에 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잘 쓸 수 있겠네요. 신이 주동이니까. 네. 예. 팔자에 없는 사람은 좀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식신의 개념으로 한다면 한번 보자. 뭐 만약 경일주다. 그럼 요 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 그럼 신이 왔을 때 임을 써먹는 팔자가 있고 못 써먹는 팔자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경일주인데 천간에 임이 있든지 지지에 대지 해자가 있든지 여러분 요 신을 잘 써요. 네, 활발하게 딱 써버려요. 근데 요렇게 쓰는 식신하고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아니라 예? 뭐 인이라고 합시다. 인식신을 쓰려면은 임이 되겠죠. 임일주가 임식신을 쓰는데 갑일주라고 합시다. 갑일주가 병화를 식신으로 쓰는데 그죠? 이럴 경우에 갑이 병이 뜨든 사가 있으면 인을 잘 쓰겠죠. 식신으로서. 근데 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나갔나? 자, 목화가 빠르죠. 이런 금수 음이잖아요. 이 양으로 가니까 요 쾌속성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예, 식상을 쓰는 기운적인 요소에서도.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해드린 내용이고. 만약에 내년에 진이 있는 사람들은 임을 잘 못 쓰겠네요. 예? 내년에는 진이 있으면 임을 잘 못 쓰겠네요. 아, 입고작용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그 글자의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입고를 확 시키는 글자냐, 아니면 주변 간섭자에 뭐 술이라도 있든지 이래가 진이 진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경우에 또 틀리고, 그죠? 여러 가지 지지. 신이 있을 때는 임을 못 쓰게. 그러니까 이제 뭐 신년이 왔을 때 어쨌든 이게 뭡니까? 토약이 되겠죠. 토 자체의 성분이 약화가 되겠죠. 이런 지지대 지지 변화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여기 자부터 내가 쭉 정리해서 이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지. 띄엄띄엄 공부하면 나중에 어디에 뭘 배웠더라 하고 있거든.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개화론을 보면 그래요. 이제 내가 주도가 됐다 해서 우리가 보통 이삿짐 센터들 해마다 사람들이 이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살인이 역마 때문에 이사를 한다면 이삿짐 센터들 4년에 한 번씩밖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장례식장들 해마다 참고 살아요. 그죠? 왜 그러냐? 다 요 개화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화론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석 방법이 들어간다. 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운에서 가장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이 사건, 상황, 인물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어떻게, 그죠? 언제? 그 시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기.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운이라는 게. 자, 얘 이제 내년이 이제 신년이니까, 그죠? 신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 임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를 치용하는 데가 있고 치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편적인 방법으로 저도 치용 안 하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왜? 이것까지 쓰면 또 이단화가 되니까. 자, 천간의 달에 무와 인과 경이 드러났을 때 이때 사건이나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지장간에 빼어난 기운이 투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노트 한번 볼까요? 교재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쫙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와 경과 임이 드러난다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2월 달에 경 드러났죠? 4월 달에 임 드러났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있죠? 10월 달에.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때 뭔가 사건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겠구나. 제 거 이 교재에 보면은 저도 이거 보시라고 바로 딱 해놨습니다. 어쨌든 신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경만. 일단 천간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천간으로.
어쨌든 요때 추출이 되었을 때 뭔가 사건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을 볼 때 이제 요 병신연을 만약에 한다면 기본적으로 병이 갖는 특성, 그 다음에 신이 갖는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 병신년 할 때, 병신년이 왔다 하면, 자, 천간적으로 병이 떴다는 건 뭡니까? 병은 갑, 을, 병 해가지고 세 단계 나아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 무, 기, 병신, 인, 개. 이런 식으로 양으로 가는 구간, 음으로 가는 구간 중에서 양으로 가는 구간에 세 단계. 즉 이때 뭡니까 이게 모든 게 병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공공성으로도 표현하고 문명, 그죠? 밝힌다. 어떻게 되겠네?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감출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감출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쾌속성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걸 보기 이전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보통 갑에서 뭔가 일을 꾸며요. 갑에서 거의 다, 갑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게 뾰족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일을 이때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양이기 때문에 명에 관련한 것은 성공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공간이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그런 단계로서의 병. 그러니까 갑년에 시작한 사람은 보통 몇 년까지 하냐면 1, 2, 3, 4, 5년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경신 인계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 이제 또 나뉘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실의 구간으로 되겠죠. 실의 구간. 그때 이때 시작한 거는 이렇게 가겠죠. 일시로 나뉘어 가는 과정 중에 병이더라. 자, 그 다음에 지지로 와서